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여전합니다. 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는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수법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인에서 임광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또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가서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여당 대표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배우 이혜인 씨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5천만 원을 뜯겼다고 하죠. 올해 초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는 본인이 거래해온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당했습니다. 서류도 전부 저축 걸로 갖고 오니까 나야 100% 믿었죠. 우수 고객이고 서류가 다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꿰뚫고 먹잇감을 향해 작정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검찰 특수부라고 속여 겁을 주던 수법이 유행하더니 최근엔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거나 마이너스 1,000년 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700이 2.6% 성장 발각되실 거고요.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을 노리기도 합니다. 대출은행 신탁증이라고 하고요. 내부는 저희 쪽 어제 대출 진행하셨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되셔서 원래 5년 상환으로 지금 승인 처리는 되셨고요. 통신사 제휴 상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100만 원에 달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넘겨달라고 한 뒤 잠적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신규 개통 실적을 반영해서 저희는 대출금을 송금해드리는 거예요. 대리점에 방문하셔서는 그 대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자녀분이나 손자분 하나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과거에는 어눌한 한국말로 전화를 걸어와 대충 통화가 길어지면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창한 우리말로 관련 업종 종사자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주로 노인과 주부들이었다면 이제는 심지어 보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벌써 누적 피해자만 5만 명이 넘었는데 성인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누적 피해 금액도 6천억에 이릅니다. 당국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은 더 대담해지는데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가 하면 집에도 직접 찾아갑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자 대담하게도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에 붙잡히는 건 중국의 총책, 몸통이 아니라 국내 인출을 담당하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피싱인지는 몰랐고요. 알바몬 사이트에서 보고 톡톡 마케팅 회사 아르바이트라 그래서 그랬어요. 대부분 특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20, 30대들로 스스로 대포 통장을 내놓거나 직접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청첩장, 사은행사 당첨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스미싱도 많습니다. 해킹 등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파밍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경제생활에 임하실 때, 계약관계에 임하실 때 기본적인 개인 인적사항 정보는 이미 도용이 돼 있다고 간주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이로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이를 피해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는 금융 사기 조직.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